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분기하 공률단원입니다. 공률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칙곡선 C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 T는 곡선의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단위접선 벡터 T가 곡선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단위접선 벡터 T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 호의 길이 S에 대한 도함수. 미분기하학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단위접선 벡터 T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는 곡선의 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 접선 벡터는 방향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는 휘는 방향을. 이 두 가지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공률 벡터를 정의합니다.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를 공률 벡터, 곡선 C에 대한 벡터 위에 임의의 점 XS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곡선의 방향을,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 결과적으로 공률 벡터는 곡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한 이계도함수 방향이죠. 이계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곡선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를 공률 벡터라고 한다. 휘는 방향 쪽으로 디파인 한 거예요. 그래서 접선 벡터는 방향을, 공률 벡터는 휘는 방향. 그리고 이 공률 벡터의 크기를 곡선의 공률, 커베처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공률 반경으로 설명이 됩니다. 공률의 역수를 공률 반경, 커베처 레디어스. 자, 그러면 골프공, 축구공, 지구, 스피어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공에 대한 공률, 축구공에 대한 공률, 지구에 대한 공률. 골프공의 공률 보이죠? 휘어짐이. 축구공에 대한 공률 보이죠? 휘어짐이. 그러면 골프공의 공률이 큰지 축구공의 공률이 큰지 바로 확인되죠. 휘어짐이 큰 게 골프공이죠. 골프공의 공률이 축구공의 공률보다 크다는 거. 축구공의 공률은 지구의 공률보다 크다는 거. 지구의 공률은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의 휘어짐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 말은 공률 반경이 크기 때문에, 즉 공률이 작기 때문에. 공률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공률과 공률 반경은 서로 역관계다. 그러면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곡선에 대한 공률 벡터와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 접선 벡터,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리페러메트리제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죠. 재매개 변수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매개 변수화 하지 않고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체인 룰을 적용시키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곡률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분계약은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 결과를 기억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계산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커베처 벡터와 커베처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어렵지는 않는데. 자, 커베처 벡터 데피니션부터 바로 나옵니까? 데피니션이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였어요. 자, 그런데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매개 변수 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체인 룰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체인 룰을 적용시키면은 t에 대한 매개 변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체인 룰 적용시켰습니다. 바로 단위 접선 벡터 t에 대한 매개 변수 t에 대한 도함수. 자, 이거는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도함수에 대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곡률 벡터 바로 나옵니까? 이 곡률 벡터의 크기가 바로 곡률입니다. 자, 그런데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하는 단계를 건너뛰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커베처 벡터는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와의 외적의 크기를 1차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왜 이 유도 과정을 보여주느냐, 이 유도 과정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겠다는 거. 그럼 자, 곡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한 도함수, 단위 접선 벡터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건 단위 접선 벡터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리고 미분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에 대한 크기를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계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이계도함수를 구하면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 t에 대한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 이 두 벡터에 대한 외적, 벡터곱 t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 t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외적이죠. 벡터 외적, 벡터곱 t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곱,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의 외적이니까 방향이 같죠. 그럼 사라지겠죠? 0? 사라질 겁니다. 이거에 대한 크기, 자, 그러면 외적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크기는 1이죠. 그 다음에 도함수에 대한 크기,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각이 90도. 그러면 사인 90도니까 1 되죠. 그리고 ds의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는 곡률 벡터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커베처 벡터와 도함수에 대한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겠다. 자, 그러면 크기니까 커베처 벡터의 크기 곡률, 요 크기죠. 요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크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요거에 대한 세제곱. 그럼 주어진 결과 나옵니까? 한 번만 직접 해보시면은 커베처 벡터와 커베처 구하는 결과를 기억하는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커베처 벡터, 커베처. 제가 미분계약 첫 단원에서 미분계약은 단순 계산 문제다.
이제 가언이 아니죠. 자, 곡률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자, 정식 곡선이 직선이면, 직선이라는 것은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란 말이죠.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도함수의 크기로 나누는 거잖아요.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니까 도함수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정식 곡선이 직선이면 곡률은 0이 되겠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곡률이 0이란 말은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란 말이잖아요. 단위 접선 벡터가 상수란 말은 직선이란 말이겠죠. 정식 곡선이 직선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곡률이 0일 때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을 정의하는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그럼 곡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를 단위 주법선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주법선 벡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이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 즉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을 접촉 평면, osculation plane. 조심하셔야 될 게 접평면하고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접촉 평면은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면이다. 즉 NT 평면, TN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 접촉 평면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은, 이 접촉 평면 위에 놓이는 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을 접촉원. 제가 좀 과장되게 그렸습니다. 다시 그릴까요? 곡선 C 위에 곡선 C 위에 점에서의 곡률 벡터 방향, 즉 이게 도함수 벡터 방향이죠. 이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바로 단위 주법선 벡터. 그러면은 곡률 벡터의 크기가 곡률이고 곡률의 역수가 곡률 반경이잖아요. 자, 그러면 곡률의 역수를 단위 주법선 벡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은 XS 위에서의 접촉원의 중심이 되겠죠.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접촉원의 중심과 접촉원의 반지름 찾는 문제였습니다. 접촉원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 접촉원의 중심은 곡선 위의 점에서 단위 주법선 벡터 방향의 실수배인데, 곡률의 역수를 실수배하면은 곡률의 접촉원의 중심이 되겠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곡선 위의 점에서 곡률의 역수를 단위 주법선 벡터에다가 실수배한 게 고정점입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C라고 둘까요?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은 어떤 원 위의 점이라는 거. 바로 보여지죠. 이 곡선 위의 점과 고정점과의 차가 상수로 딱 주어지잖아요.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곡률과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2005학년도 17번 문항입니다. 곡선 알파에 대한 공간곡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이계도함수가 0이 아니라고 했어. 이계도함수가 0이 아니라는 것은 곡률 벡터가 0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주법선 벡터와 곡률의 역수배만큼 실수배했죠. 방금 언급해 드렸죠. 이 점이 고정점이면 알파는 원의 일부임을 보이라는 문제.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단위 주법선 벡터로 보는데 여기는 아예 단서에 주법선 벡터라고 줘놨어요. 크기가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 고정점이라고 해놨으니까 알파 S 더하기 왜 이 조건은 줬는지 알겠죠? 곡률의 역수. 곡률 벡터가 0이 아니되지 곡률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자, 이게 고정점이면 컨스탄트라고 둘까요? 고정점이면 알파는 원의 일부라는 거. 알파 S라는 곡선 위의 임의점과 고정점 C와의 차이가 상수로 딱 주어지잖아요. 어떤 고정점과의 차가 상수인 점들의 자치가 바로 원이잖아요. 자, 서술 한번 해볼까요? 고정점이니까 컨스탄트 C라고 둬놨습니다. 그리고 고정점과의 차가 상수죠. 단위주법선 벡터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단위주법선 벡터니까 이걸로 보면 되는데 단서에 주법선 벡터라고 해서 곡률 벡터 방향의 실수배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원위에 점이 되죠. 상수이니까. 이 문제는 오늘 책 렘마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렘마로 소개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분계약 강의 참고 도서로 오늘 책과 도까르모 책을 이용했습니다. 2007학년도 9번 문항입니다. 자, 곡선 알파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매개변수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번에는 이 곡선의 접촉 평면 친절하게 또 해놨습니다. 접선 벡터와 이계도 함수를 포함하는 평면, 이 접촉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 45도라고 되어 있네요. XY 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법선 벡터로 따지면 되죠. 그럼 XY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0,0,1 접촉 평면의 법선 벡터는 1계도 함수 벡터와 2계도 함수 벡터의 외적을 취하면 되죠. 자, 외적은 데피니션이 기억하기 좀 복잡하니까 트릭이 뭐였더라? 행렬식으로 기억을 하더라. I 벡터, J 벡터, K 벡터. 좌표 공간에서의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자, 그러면 곡선에 대한 1계도 함수 3t 제곱 플러스 1 2t 그 다음에 1 이계도 함수 6t 2 0인가요? 자, 그러면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행렬식에 관한 연산은 서영대 수학 기출문제 강의할 때 또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그러면 I, 그럼 일행 1열의 성분들을 제외하죠. 일행 1열의 성분들을 제외하니까 일행 1열의 성분들을 이렇게 제외할 겁니다. 그러면 남는 원소들 2t 1 2 0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그 다음엔 j 마이너스
일행 2열의 성분들을 제거. 그러면 3t제곱 더하기 1, 일행 2열입니다. 1, 6t, 0, 부호가 교대로. 일행 3열을 제외하겠죠. 3t제곱 더하기 1, 2t, 6t입니다. 그러면 2차 행렬식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t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t. 대각선끼리 곱해서 뺍니다. 6t 제곱 플러스 2에 빼기 12t 제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45도라고 주었으니까 내적을 이용하면은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자, 그러면 0,0,1과 내적치 하니까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2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4 더하기 36t 제곱 더하기 크기 하니까 36t 4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4인가요? 계산을 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2에 (36t)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2t 제곱 플러스 8인가요? 그러면 4로 묶어내주면 되죠. 4로 묶어내주면은 2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1에 남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4로 묶어냈으니까 9t 4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죠. 루트 2분의 1하고 같아지니까. 그럼 대각선끼리 곱해서 양변 제곱해서 계산하면 t가 구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매개 변수 t는 0보다 큰 실수입니다. 그럼 t가 딱 나오죠. 그럼 계산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자, 외적입니다. 답안에는 제가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라고 써놨어요. 좌표 공간에서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그러면 익숙한 거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행에 관한 여인수전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리고 XY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0,0,1과의 내적 사이각이 45도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산수 제대로 계산했죠. 따라서 마저 계산을 하면은 양의 실수 t는 루트 3분의 5로 나오겠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 맞죠? 2016학년도 전공의 6번 문항입니다. 단위 속력 곡선 감마. 자, 이 문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단위 속력 곡선 감마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률이라든지 이 다음 단원인 비틀륨률 단원에서 비틀륨률이라든지 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곡선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곡선에 대한 곡률이라든지 비틀륨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선 알파, 감마를 이용해서 정의해놨습니다. 그러면 감마에 대한 정보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굳이
체인룰이라든지 매개 변수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매개 변수화를. 그죠? 그래서 S로 아예 줘놨어요. 자, 그러면 커베처 벡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감마 프라임 S. 곡률 벡터는 감마 2 프라임 S가 될 겁니다. 자, 새롭게 정의된 곡선 알파가 감마와 단위 속력 곡선 감마와 단위 속력 곡선의 접선 벡터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 알파에 대한 0에서부터 1까지의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바로 곡선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자, 크기 감마 프라임, 감마 2 프라임. 벡터 놓으면 내적으로 구하면 되죠. 내적으로 구하니까 감마 프라임의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감마 프라임과 감마 2 프라임에 대한 내적, 감마 2 프라임에 대한 크기의 제곱. 근데 다 주어져 있잖아요. 감마 프라임에 대한 크기는 접선 벡터죠. 단위 접선 벡터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크기 1. 단위 접선 벡터와 곡률 벡터는 직교하죠. 0. 곡률 벡터 이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쓰면은 S 4제곱, T로 매기 변수를 바꿨으니까 T 4제곱 플러스 4T 제곱 플러스 3. T 4제곱 더하기 4T 제곱 플러스 4네요. 그죠? 그럼 바로 나옵니까? 바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좌측에 쓸게요. 0에서부터 1까지 T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T입니다. 안에 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의 T 3승의 부정적분 2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2 하니까 3분의 7이 나오겠습니까? 3분의 7. 단순 계산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라는 거. 곡선에 대한 곡률이라든지 비틀림률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 곡선을 이용해서 새롭게 곡선을 디파인해서 이 곡선에 대한 곡률 혹은 비틀림률을 구하라는 문제.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그래서 단위 속력 곡선을 많이 줍니다. 단위 속력 곡선에 대한 1차 도함수와 단위 접선 벡터. 굳이 재매기 변수할 필요도 없고 체인룰을 적용시킬 필요도 없다. 곡률은 이계도 함수에 대한 크기. 따라서 새롭게 정의된 알파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크기는 바로 계산이 되죠. T제곱 더하기 2로.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3분의 7. 됐습니까? 2023학년도 전공의 3번 문항입니다. 평면곡선 알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한 범위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1, 4분면입니다. 이 곡선의 2분의 파이에서의 접촉원,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그래서 접촉원의 중심. 제가 스케치해 드렸죠? 매개 변수 2분의 파이에서의 곡선의 점. 그럼 2분의 파이면 어떤 점입니까? t에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2, t에다 2분의 파이 집어넣었어요. 2, 마이너스 2,1인가요? 2,1. 접촉원이니까 단위주부순 벡터. 그러면 곡률 벡터 방향, 곡률 벡터 방향은 곡선에 대한 이계도함수 벡터 방향이죠. 이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즉 단위주부순 벡터. 그러면 접촉원의 중심은 2,1에다가 단위주법선 벡터의 실수배죠. 바로 곡률 반경의 실수배. 곡률 반경은 곡률의 역수. 반지름은, 접촉원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 단순 계산 문제 맞아요? 그럼 바로 볼까요? 이게 알파 프라임 곡률을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파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좀 편리해지겠죠? 알파 2 프라임 2분의 파이 요 크기를 알파 프라임의 2분의 파이에서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게 바로 곡률이죠. 곡률 계산됐습니다. 이 곡률에 역수배를 해야 되죠. 단위주법선 벡터에. 그런데 단위주법선 벡터를 구하려고 하면은 곡률 벡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곡률 벡터 방향이 단위 벡터니까. 그럼 곡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접선 벡터를 또 구해야 됩니다. 단위접선 벡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단위접선 벡터 2분의 파이에서 바로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이를 알파 프라임 2분의 파이의 크기로 나눕니다. 그런데 단위접선 벡터에 대한 더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사인과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는데 계산이 간단하진 않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쓰는 트릭이 바로 뭐냐면은 단위주법선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이 단위주법선 벡터는 단위접선 벡터와 직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곡률 벡터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이해도함수 벡터를 구해보면은 곡률 벡터 방향이니까 단위주법선 벡터를 굳이 단위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단답형이에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풀어야지 서원 논술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출제 잘 됐죠, 그죠? 만약에 제가 그 방법까지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길어지는지. 자, 그래서 곡선 위의 점 2,1에서의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그러면 1차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나누면 곡률이니까 곡률 바로 계산되잖아요. 즉 접촉원의 반지름 바로 계산됩니다. 곡률의 역수. 자, 이번에는 제가 답안에 IJK로 써놨죠.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그러면 일행 1열. 대각선 곱하니까 어차피 0되죠. 자, 일행 2열. 대각선 곱하니까 어차피 0이 되죠. 그러면 K 성분만 남겠죠. 마이너스 12K입니다. 따라서 크기는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2를 2루트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곡률 바로 계산되나요? 자, 2루트 2의 세제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 하면은 앞에 8 있고 뒤에 2가 있으니까 16루트 2인가요? 12. 그럼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게? 곡률이 4루트 2분의 3입니다. 그럼 접촉원의 반지름은 곡률의 역수죠.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접촉원의 반지름은 3분의 4루트입니다. 그러면 접촉원의 중심은 2분의 1 곡선 위의 점에서 방금 접촉원의 반지름 구했었죠.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곡률이 4루트 2분의 3이었죠. 3분의 4루트 2 단위주법선 벡터에 대한 이만큼의 실수배를 해주면 바로 이게 접촉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주법선 벡터. 이 단위주법선 벡터를 구하는 게 관건이네. 출제자가 그걸 노렸네요. 그죠? 얼마나 이걸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자, 그래서 2분의 파이 매개변수 2분의 파이에서의 단위접선 벡터. 이건 이미 설명해 드린 거. 접촉원의 반지름. 자, 그래서 단위접선 벡터 2분의 파이에서의 그러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위주법선 벡터의 후보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곡선의 휘는 방향으로 곡률 벡터를 정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곡률 벡터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앞에서 봤었지만 이게 도함수 벡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었어요? 두 개의 성분이 다 음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도함수 방향이. 따라서 단위주법선 벡터는 이렇게 딱 주어지겠죠. 그러면 접촉원의 중심 바로 계산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접촉원의 중심 다음과 같이 계산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 단위 접선 벡터를 구해야지만 곡률 벡터를 구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은 단위 접선 벡터는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잖아요. 자,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 보셨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곡률 벡터가 계산이 되니까. 도함수 벡터입니다. 따라서 곡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의 역수가 바로 반지름이 되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단위주법선 벡터, 곡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왜 이 문제가 출제된지 아시겠습니까? 단위주법선 벡터를 구할 때 얼마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2024학년도) 전공의 4번 문항입니다. 좌표 공간에 곡선이 주어져 있네요. 곡선에 대한 그 벡터 방정식이 바로 찾아지나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매개 변수 x로 두면 되겠습니까? x, y 성분이 2의 ax, z 성분이 b의 2의 마이너스 x.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단순 계산이에요. 곡률, 비틀림률. 이 곡선 C와 YZ 평면의 교점 P. 그럼 교점 P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교점 P가 바로 계산되겠네요. 그죠? YZ 평면이니까 X 성분이 0인 거죠? X 성분이 0, 0, 1, B가 되네요. 요 B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 B를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교점 P에서 곡선 C의 접선이 2루트 2,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선 벡터를 이용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죠. 접선 벡터가 공간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도함수가 1, a의 2의 x 마이너스 ab의 2의 마이너스 ax입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x가 0일 때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1, a, 마이너스 ab로 주어집니다. 방향 벡터가 1, a, 마이너스 ab가 어떤 점을 지납니까? 0, 1, b를 지나죠. 지금 0, 1, b를 지나니까 1분의 x a분의 y 빼기 1 마이너스 ab분의 g 빼기 b입니다. 자, 이 공간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 2루트 2, 3,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구해집니까? 자, 계산 과정 보겠습니다. 이 또한 단답형 문제예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따라서 접선 벡터 곧 방향 벡터. 이 방향 벡터를 갖는 공간 직선이 1,B를 지나니까 이 직선이 위에 한 점이 2루트 2,3,-1입니다.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1, B는 1 계산됩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분의 3이 된다는 거. 두 번째 문제는 뭐 바로 되죠. 공률. B점이 찾았으니까 P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0,1,1에서의 공률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단순 계산입니다.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4개 변수 x가 0일 때니까. 그러면 1개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나눠주면 되죠. 그게 공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1개 도함수의 크기는 루트 2. 자,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외적.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일행에 관한 여인수 전개. 일행 1열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일행 2열의 성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대각선의 곱. 일행 3열을 제거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이 외적의 크기는 1. 참고로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외적의 크기가 바로 또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1개 도함수 벡터와 2개 도함수 벡터를 두 변으로 하는 팽사변형의 넓이인 거죠. 팽사변형의 넓이니까 공면에 대한 건넓이 구할 때 이 양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이따가 공면 단원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공률은 4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과언이 아니죠. 단순 계산인 거. (2025학년도) 전공비 2번 문항 마찬가지로 단답형 문제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단답형 문제에서는. 자,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평면 곡선의 길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길이는 익숙해. 그런데 극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어. 당혹스럽죠. 그럼 극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교좌표 방정식으로 고치면 되죠. 직교 방정식으로. 자, 세타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할까요? 그러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 전에 식을 들여다보니까 이 극방정식은 r 이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식의 반대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죠. 그죠? 자, 근데 회전하기 전에 세타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뺀 겁니다.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0을 집어넣을 때와 2파이를 집어넣을 때 값이 같죠? 그럼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으니까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다? 닫힌 곡선이다. 그 말은 닫힌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식의 반대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이 곡선에 대한 길이와 전곡률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해서 길이와 전곡률을 구하는 거하고 변함이 없겠죠?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니까. 그리고 전곡률이라는 것은 토탈 커베처라고 주어져 있죠. 바로 이 곡선에 대한 곡률에 대한 선적분의 값이죠. 즉 곡선 감마의 커베처에 대한 선적분 값입니다. 그럼 선적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곡선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선적분 바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크기의 d세타. 이게 선적분 값이죠. 이 커베처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컵 구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겠죠. 단순 계산입니다. 그래서 컵 해체에 대한 계산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직교좌표로 나타냈으니까 길이 구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곡선의 길이 L이라고 두면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X에 대한 성분의 세타에 대한 더함수에 대한 제곱, Y에 대한 세타에 대한 더함수에 대한 제곱.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입니다. 자주 계산하시다 보면은 이게 바로 또 떠오르시죠. 극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의 길이는 R 제곱, 굳이 직교좌표로 고치지 않더라도 R에 대한 세타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럼 R 제곱, 요 R 세타에 대한 도함수에 대해서 바로 계산되죠. 만약에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제가 그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와 토탈 컵 해체, 곡률에 대한 선적분값, 단답형 문제예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R 이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한 것이므로 주어진 곡선에 대한 길이와 전곡률은 이 곡선으로 해도 똑같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극반정식 아닌가요? 직교좌표로 나타내 보면은 다시 써볼까요? 직교좌표로 나타내 보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직교좌표에 나타내면은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0,0이죠.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세타가 2분의 파이면은 0, 요 0이 되죠. 2분의 파이면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2분의 파이면 요 1 되고 0이니까 1이죠. 여기 지킵니다. 세타가 파이면은 사라지죠. 파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요거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대칭되죠. 이게 X축 대칭. 바로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은 카디오이드네요. 그죠? 카디오이드. 그러면 곡선의 길이는 굳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안 하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2배 해도 되죠. 만약에 극방정식에 대한 결과가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은 그리고 세타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니까 2분의 세타죠. 1, 2, 4분면입니다. 양수죠. 자, 그래서 제곱근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양수니까. 따라서 사인 2분의 1 세타에 대한 부정적분. 따라서 정적분을 계산하면은 곡선의 길이는 8로 주어진다는 거. 자, 토탈 컵 해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컵 해체 계산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평면 곡선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외적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로 XY 평면 곡선으로 생각하면 되죠. Z성분을 0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트릭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도함수 크기, 2차 도함수, 1차 도함수와 2차 도함수에 대한 외적, 일렬에 관한 여인수전개, 일행 1열의 성분을 제외하고 남은 성분들의 대각선의 곱, 일행 2열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일행 3년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에 대한 대각선의 곱. R 이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R 이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이 계산하면 0,3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따라서 크기는 Z 성분만 있습니까? Z 성분만 있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제곱. 따라서 곡률이 바로 계산되죠? 바로는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란 말이 좀 오해가 있었는데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바로바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들어요. 따라서 곡률이 주어집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거든요. 그러면 세타 이꼴 0일 때하고 세타 이꼴 2분의 파일 때는 곡률이 정의된다 안 된다? 정의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곡률에 대한 성적분 값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적분이 특이적분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곡률은 곡률에 대한 성적분 값 그래서 특이적분 적분구간의 아래끝에 대한 우극한 적분구간의 윗끝에 대한 좌극한을 계산해야 되는데 피적분 함수가 상수죠? 이거 딱 사라집니다. 2분의 3이죠. 따라서 3파이로 계산되네요. 토탈 커베처는 3파이가 되겠다. 정리하면은 곡선의 길이는 8, 전곡률은 3파이. 카디오이드죠. 실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죠.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한 거. 자, 노트할 내용은 주어진 곡선은 카디오이드, 심장면 곡선.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타가 0일 때 하고 2파일 때 커베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즉 0,0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커스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뾰족점이 되는 거예요. 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첨점이 존재하는 단순 닫힌 곡선에 대해서는 가우스 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첨점이 존재하는 단순 닫힌 곡선에 대해서 가우스 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평면 곡선이니까 노멀 커베처가 0이죠. 노멀 커베처가 0이니까 곡률은 곧 측지 곡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면이니까 가우시언 커베처가 0입니다. 더욱이 지금 가우스 보넷 티어럼을 적용시키려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심장형 곡선 X의 첨점에서의 외곽이 0이죠. 다시 그려볼까요? 다각형이 아닌데 선생님 어떻게 외곽을 결정합니까? 다각형이 아닌 곡면에서 외곽 엑셀의 앵글은 두 곡선에 대한 접선의 회전각으로 정의하죠. 자, 그런데 이 첨점에서의 접선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외곽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유계인 곡선 X에 의해서 유계된 곡면을 캐피털 M이라고 두면은 가우스 보넷 티어럼 곡선의 측지 곡률에 대한 측지 곡률 합에다가 유계인 곡면 M에 대한 가우시언 커베처에 대한 곡률 합 토탈 가우시언 커베처죠. 토탈 지오데시 커베처 그리고 외곽의 합이 2파이가 된다는 게 가우스 보넷 티어럼입니다. 자, 그런데 가우시언 커베처 평면 곡선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0 그리고 평면 곡선이기 때문에 지오데시 커베처는 곡률 그리고 외곽은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0으로. 따라서 이 값은
이거하고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토탈 커베처가 2파이로 주어진다는 거. 첨점이 존재하는 단순 닫힌 곡선에 대해서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켜보면 토탈 커베처가 2파이로 계산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첨점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 닫힌 곡선에 대해서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적용시키면 2파이가 나온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첨점이 존재하는 단순 닫힌 곡선에 대해서는 가우스-보넷 띠어럼을 쓸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자, 이 문제를 끝으로 공률 단원에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리뷰, 공률에 대한 결과, 그리고 공률 벡터에 대한 결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쓸까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러면 커베처 벡터, 단위 접선 벡터에 대한 도함수를 도함수 벡터에 대한 크기로 나눠주는 게 공률 벡터다.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공률을 계산할 수 있죠.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의 외적의 크기를 1개 도함수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단위 주법선 벡터는 공률 벡터 방향의 단위 벡터. 그래서 단위 주법선 벡터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공률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이때 이제 트릭이 바로 뭐다? 접선 벡터와 단위 주법선 벡터는 직교, 그리고 단위 주법선 벡터는 공률 벡터와 같은 방향. 제가 X라고 써놨죠. 벡터 방정식을.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 즉 공률 벡터를 구하지 않고도 단위 주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더라. 지금까지 공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틀림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